안녕하세요. 권영호입니다.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서 주신 질문입니다. DPF 효율 저하 코드, DPF 효율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고장 코드를 발견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질문을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정비업체를 가셨다는 거죠. 가셔서 물어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상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스타렉스 2016년 5월에 출고한 스타렉스 자동차 차주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6개월 전부터 DPF 경고등이 조금씩 점등돼서 머플러를 확인해 보니 매연이 아주 많이 나오는 것처럼 시커멓게 가루가 많이 묻어나와 결국 DPF를 교체 받았습니다. 신품으로 교체를 받았지만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적이며 엔진 경고등과 DPF 경고등이 자주 뜨고 있어서 현대 브랜드 정비소에 다시 입고해서 원인을 확인해달라 하는데 원인을 알 수 없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차량을 20-30분 운행하면 DPF 경고등이 뜨고 거기서 15분 정도 시동을 끄지 않고 운행을 이어가면 계속 운행을 한다는 얘기네요. 엔진 경고등이 들어옵니다. 오늘 또 점등이 되어 내일 정비소에 다시 입고하려 합니다. 다시 입고되면 인젝터 교체를 해보자고 하는데요. 걱정입니다. 도움을 받고 싶어 글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 관리 쪽으로 해서 주신 질문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6개월 전부터 그랬네요. 6개월 전부터면은 현재 주행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몇 킬로미터를 주행하셨습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먼저 하고 싶으네요. 6개월 전부터 DPF 경고등이 켜졌다. 머플러를 보니 그렇다. 뭐 이런 거죠. 그런데요, 저는 여기서 인젝터 교체를 해보자고 하는데 걱정입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 질문 주신 선생님께서는 인젝터 교체를 해서 비용이 안 들어간다면 굳이 걱정할 필요가 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공짜로 해준다면 뭐 받아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인젝터를 바꿔도 역시 매연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연이 나오는 원인은 인젝터 불량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인젝터보다 먼저 봐야 할 항목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먼저 알고 난 다음에 정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브랜즈를 방문하셨단 말이죠. 여기서 원인을 모른다. 저는 여기서 이해가 안 되네요. 왜 원인을 모를까요? 아무것도 뭐 정비사 자격증 가진 분들일 거고요. 또 업체에서 뭐 근무한 지가 하루 이틀 된 분들은 아닐 것이고 흔하게 말하면 베테랑들일 텐데 그분들이 DPF 경고등에 대해서 원인을 모르겠다. 이거는 저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DPF라는 것이 뭡니까? 우선 보죠. 먼저 DPF는 후처리 장치입니다. 후처리. 앞에서 나오는 매연을 여기서 DPF를 통해서 정화시켜라 이런 겁니다. 결론은 뭡니까? DPF가 있다. 그러면 앞쪽에는 엔진이 있겠죠. 엔진. 자, 엔진에서 매연이 나가는 겁니다. 매연이죠. 매연. 그러면 DPF를 하나 플러스 또 하나 두 개쯤 달면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DPF는 전혀 필요 없는 장치입니다. 곧 매연이 발생하지 않으면, 엔진에 의해서 매연이 발생하지 않으면 DPF는 필요 없다. 그런데 매연은 나온다. 자, 매연이 왜 나옵니까? 매연 원인이 뭡니까? 불완전 연소죠. 완전 연소가 아니라 적당히 덜 탄 불완전 연소입니다. 불완전 연소. 그럼 불완전 연소는 뭡니까? 또 이렇게 질문해야 되겠죠. 자, 첫 번째, 공기의 흡입에 문제가 있으면 그렇습니다. 흡입 공기가 덜 들어가면 또는 공기가 연소실로 덜 들어가면 흡입 공기의 부족입니다. 공기 부족. 이렇게 되면 매연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공기는 아무리 많이 흡입을 했더라도 압축에 문제가 있으면 그렇습니다. 새 차인데 무슨 압축? 헌차만 압축 불량이 있는 게 아니고요. 새 차도 압축 불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압축된 고온 고압의 가스에다가 연료를 분사해야 되니까 인젝션입니다. 연료 분사를 합니다. 이거를 바꿔보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일단 중지하시고 흡입 공기가 덜 들어가는가, 곧
흡입되는 공기가, 외부 공기가 실린더로 많이 들어가는가, 공기가 정상으로 들어가는가, 뭐 이걸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압축 상태가 좋으냐 나쁘냐 이걸 봐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압축을 보라고 하니까 압축 게이지를 이용해서 크랭킹 시키면서 압축을 측정합니다. 무슨 말이냐, 인젝터를 탈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탈거한 그 자리에다가 압축 게이지 동그란 거를 여기다가 삽입하고요. 강하게 밀고 크랭킹을 시킵니다. 엔진 돌린다고 하죠. 스타트 모터를 여기서 쉥 돌리면 압축이 찔끔찔끔 올라가다가 탁 올라갑니다. 가령 12라고 하는 킬로그램 퍼 제곱센치의 압력이 나왔다. 그럼 1번. 자, 2번을 측정했더니 다시 11kg 퍼 제곱센치의 압력이 나왔다. 그리고 3번을 좋았더니 12가 나왔다. 또 4번 실린더를 봤더니 11이 나왔다. 이렇게 되면 압축 불량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되면요, 압축 불량 이전에 먼저 오는 것이 트러블입니다. 엔진에 진동이 없다. 시동을 걸어놓으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엔진이 흔들흔들 합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현재 흔들거리는 게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측정하는 방법, 지금 뭐 12, 11, 12, 11 이런 식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에 압축 게이지를 이용해서 압축을 측정해서 찾아낼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그러니까 압축에 문제가 있다는 건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공기가 덜 들어간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젝터는 아니다. 자, 네 번째가요, 제어편입니다. 제어라. 이게 뭘까요? ECU가 제어하는 겁니다. ECU가 무엇을 보고,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센서들이 있겠죠. 엑셀 포지션 센서, RPM 센서, 그리고 냉각수 온도, 그 다음에 에어 플로우 센서, 부스트 압력 센서, BPS입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고요. 물론 자동차가 주행하면 차속 센서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연료 온도 센서, 공기 온도 센서도 있고요. 다양한 센서들이 있는데요. 이런 센서들의 신호를 보고 너는 안 되겠다, 그러면 이쪽으로 제어하자, 이래서 제어를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제어가 바로 EGR입니다. EGR 밸브가 정상적인 작동 시기보다 빠르게 작동하면, 그러면 매연이 나옵니다. 결론은 흡입 공기가 연소실로 잘 들어간다, 압축도 좋다, 그러면 EGR 밸브가 조기 작동할 일이 없습니다. 뭔 말이에요 또. 엑셀 포지션은 우리 질문하신 SSMI님께서 밟고 놓고 하는 페달 센서입니다. 이 센서에 의해서는 작동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RPM이 얼마냐 이겁니다. RPM이 높으냐, 그러면 ECU는요 EGR 제어하는 쪽으로 갑니다. 자, 냉각수 온도가 비정상이면 EGR 제어 쪽으로 제어합니다. 에어프로 센서 값이 문제가 돼도 이쪽으로 제어합니다. 부스트 압력 센서 값이 나빠지면 엔진 출력 제어를 합니다. 엔진의 출력을 제어합니다. 이 출력을 제어하는 게 뭐냐? 터보 제어입니다. 터보를 제어합니다. 그러면 지금 엑셀을 밟을 때 자동차 속도는 잘 날 겁니다. 그렇다면 터보는 아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우리 선생님이 판단할 때 EGR 밸브가 미리 작동한다,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할 시기보다 앞서서 작동하면 매연이 나가고요. 덜 탄 그 탄매 가루가 DPF에 퇴적이 되는 겁니다. DPF 퇴적이 되면 막힘률에 따라서 경고등을 띄워주거나 엔진 경고등을 띄워주는 겁니다. 곧 DPF 경고등이 뜨거나 아니면 엔진을 진단해봐라 라고 하는 경고등이 뜨는 겁니다. 지금 15분 정도 주행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차량을 20-30분 동안 운행하다가 보면 DPF 경고등이 먼저 뜬다. 그리고 15분 정도 끄지 않고 또 주행을 하면 엔진 경고등이 뜬다. 그러니까 경고등이 두 가지가 다 뜨는 겁니다. 두 가지가 다 뜰 때 공기가 흡입이 충분한가, 압축이 충분한가, 그리고 EGR 밸브는 정상적인 작동을 하는가, 그 외의 것들 볼 거 없습니다. 이제 아셨습니까? 아직도 뭔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자, 그럼 다시 보죠. 에어 프로우 센서 값이 공기가 들어가는 양을 계측해 주는 겁니다. 에어프로 센서 값은요, 연소되고 난 다음에 발생하는 배기가스 있죠. 이 배기가스의 배기의 양입니다.
이 양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배기가스의 양에 따라서 공기량이 달라진다니. 그러면 이런 의문일 때 터보를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터보를 그립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배기가스가 지나가는 관이 있고요. 이렇게 배기가스가 지나갑니다. 이쪽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 위로 올라가는 데가 있고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임펠러가 돌아서 이 배기축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파란 색깔로 그었죠. 그럼 여기에도 터빈이 있고요. 배기가스가 지나가면서 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회전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축이 돌아가면 여기 있는 축도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돌아갈 때 여기에 터빈이 공기를 빨아들입니다. 빨아들여서 밀어서 보냅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관이 어디로 가냐면 인터쿨러로 갑니다. 여기서는 IC로 표현하겠습니다. 인터쿨러로 가고 인터쿨러를 나온 것이 엔진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엔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공기량 셋은 어디 있느냐? 터보로 들어가는 공기의 입구에 여기 있습니다. 에어클리너가 있고요. 에어클리너 앞 지나서 여기에 AFS라고 하는 센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기축 터빈이 가령 10m/s로 돈다. 그러면 흡기축에 있는 그 터빈도 동일하게 10m/s로 돌아간다. 그럼 배기축이 예를 들어서 8m로 돌면 여기서도 8m/s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배기의 속도가 빠르면 공기량이 많아지고요. 공기량 값이 높아지고 또 배기축의 속도가 느리면 공기량 값도 줄어드는 겁니다. AFS 값이 이렇게 현재가 정상이라고 하죠. 그러면 공기량 값이 많아진다. 그러면 이렇게 이 값이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배기가 빠르게 돌고 나가고 있다. 그럼 배기가 왜 빠르게 나가냐? 배기의 속도가 빠르다. 그러니까 빠를 수 있는 조건, 연료 분사량 부족. 무슨 말이에요? 허허, 연료 분사량이 부족하다니? 그럼 인젝터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자동차는요, OBD1 제어 플러스 OBD2 제어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OBD1이라는 건요, 엔진이 파손되는 것을 감시하는 것이고요. OBD2는 배출가스, 배기가스가 문제가 있느냐를 감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연료 분사량이 작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연료 분사량이 작은 이유는 OBD1 제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엔진이 파손될 것을 대비해서 연료 분사량을 줄입니다. 어떤 조건 때문에? 파워 밸런스가 안 맞으면요. 엔진의 파워 밸런스가 안 맞는다? 또 파워 밸런스는 뭡니까? 또 이렇게 물을 수 있죠. 1번, 2번, 3번, 4번. 우리 선생님 차는 4개의 기통이 들어있습니다. 4기통짜리 자동차예요.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의 힘의 균형이 일정해야 돼요. 가령 100이든 이렇게 100, 모든 실린더가 100이 나온다. 또는 모든 실린더가 90이 나온다. 이러면 문제없어요. 그런데 1번 실린더는 가령 100, 2번 실린더는 90, 3번 실린더는 85,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엔진의 파워가 다시 4번 실린더를 갔더니 100, 이렇게 엔진의 파워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러면 어느 쪽으로 연료를 분사해야 되겠습니까? 100을 기준으로 연료를 분사해야 되겠습니까? 92 또는 85입니까? 엔진이 문제가 있어서 출력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우는 작은 쪽을 향해서 연료 분사를 합니다. 결론은 뭡니까? 100짜리 쪽은 연료 분사를 줄이고요. 양쪽에 줄이고 85를 봤을 때 90짜리는 연료 줄입니다. 그럼 85는 약간 올려줍니다. 그래서 평균 분사량을 결정하는데요. 분사량이 평균이 되는 과정에서 연료 분사량을 줄이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러면 우리 자동차를 타는 분들은 웬만큼은 잘 아시는 부분인데 AF 감사합니다. 관영호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행복한 한 주의 시작을 알리는 휴일 밤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